나는 60대 중반까지 커피의 노예였습니다. 이제는 커피를 끊고 탈출하여 해방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커피 중독으로 제가 겪은 고통, 커피를 끊다가 겪은 금단 증상, 24일째 커피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사는 이야기들을 경험 그대로 이야기해보려고요.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인생에도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커피가 신비로운 음료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지금 많은 분들이 매일 아침, 점심, 저녁까지 하루에 3잔에서 4잔 이상씩 마시며 이제는 커피 없으면 못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통계상으로는 2023년 기준 한국은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이 405잔으로 미국의 318잔보다도 많고 전 세계 평균이 152잔이므로 한국이 2.7배나 더 마시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나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은 하루에 3잔에서 4잔씩 마시는 경우가 많고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이나 개인 가정교사들은 하루 7잔에서 10잔까지 마신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중독으로 이끄는 마약성 음료를 자신도 잘 읽지 못하고 무조건 마시고 있는 거예요. 거리에 다니다 보면 커피잔을 들고 걸어가면서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마시기는 것은 일상화되었고 화장실에 가면서도 마시고 등산을 하면서도 마시고 논밭에서 일하면서도 마시고 5,000원짜리 라면을 먹고도 6,000원짜리 아메리카노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이제 커피는 에피타이저가 아닌 주식이 되어버렸어요. 아니 주식보다도 더 필수불가결한 사막의 오아시스의 물처럼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는 과히 커피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커피에는 1000가지 이상의 화합물이 들어있으며 대표적으로 카페인, 클로로겐산, 심지어 니코틴산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이 성분들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고 뇌와 위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 밖에 수많은 성분들이 우리 몸에 좋게 작용하는 것보다는 상당 부분 나쁘게 작용한다는 것을 조금만 귀를 기울여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괴상한 물질이 지금 온 나라에 광범위하게 퍼져온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며 그 비용도 국가적으로 엄청나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커피로 인해 얻는 질병으로 보이지 않게 끼치는 의료보험 재정적자를 계산하면 엄청날 거예요. 저도 60대 중반 나이로 직장에서 은퇴하고 행정사업을 10년간 하면서 하루 3번씩은 루틴이고 고객들과 상담하면서도 마시고 퇴근하고서도 한 잔, 하루 최소 5잔 이상씩 섭취하는 것이 보통이었어요. 그런데 매일 밤 쉽게 잠들지 못하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며 하룻밤에도 여러 차례 중간중간 잠에서 깨는 일이 잦고 속이 항상 더부룩하고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복부가 팽만해 있으며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화장실을 자주 들락거리는데 약을 먹어도 개선되지 않아 거의 포기한 인생이었어요. 건강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원인이 수십 년 동안의 잦은 음주 습관, 즉 알코올 중독 수준에 있다고 판단하고 4개월 전에 술을 과감하게 끊었어요. 그리고 3개월이나 지났으므로 더 이상 술 생각이 나지를 않아 알코올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러한 불편함이 금주를 하였어도 거의 나아지지 않아 고민하던 차에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해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겪는 고통은 여전했어요. 그래서 아니다. 분명히 내가 섭취하는 또 다른 음식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자료와 논문들을 뒤져보고서야 결국은 저의 이러한 건강상의 문제들이 카페인 덩어리인 커피가 원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커피를 끊어보려고 양을 차츰차츰 줄여보려고 하였으나 이 방법은 여전히 내 몸에 커피의 잔재가 남는 것이므로 커피 생각을 떨칠 수 없어 실패하였고요. 그래서 60대 중반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노화가 계속되면서 제대로 수명을 못 누리고 갑자기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죽고 살기로 커피를 과감하게 딱 끊어버렸고 20일이 되자 더 이상 커피 생각이 나지 않아 카페인 중독에서도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어요. 점진적으로 커피 양을 줄이는 방법보다는 술을 갑작스럽게 완전히 끊은 것처럼 커피도 갑작스럽게 끊는 과감한 방법을 취하였던 것이죠. 물론 커피를 끊은 지 일주일 동안 손이 떨리고 머리가 빠개질 정도로 아팠으며 잠을 제대로 못 자 다시 커피를 마셔야 고민할 듯한 힘든 고비도 있었어요. 상식적으로 50년 동안의 커피를 내 몸에서 제거한다는 것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이었지요.
총칼도 들지 않고 오직 의지와 각오만으로 말입니다. 정말 반세기 동안 몸에 집어넣었던 커피를 끊는다는 것은 제2의 혁명이었어요. 그러나 24일이 지난 지금은 매일 밤 쉽게 잠들고 깊은 잠에 빠져 7시간 동안 푹 자고 있으며 한 번도 자다가 깨는 일이 없어졌어요. 일어나면 머리가 늘 맑아져 하루 내내 맑은 정신으로 일할 수 있고 단기 기억력도 40대처럼 회복되어 일에 대한 성과도 확실히 좋아졌어요. 무엇보다도 2주 후부터는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어 하루에도 몇 차례씩 화장실을 드나들며 변비와 설사를 반복하던 일도 점차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온몸에 이상이 있던 부위들이 모두 정상을 찾게 되었어요. 체중까지도 3kg이나 줄어들었어요. BMR 지수를 측정해보니 군살이 거의 빠져버렸어요. 오늘은 커피 중단에 대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커피에 대해 건강위의 요소를 파악해보고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하루빨리 커피와 단절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두 건강하고 의료보험 재정 적자도 개선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을 올려드리니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음만 먹고 실천한다면 맑은 정신과 중독되지 않는 평안한 몸으로 바뀌는 새로운 혁명이 찾아올 것입니다. 먼저 이 커피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충격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커피 속 숨겨진 성분, 그리고 커피를 갑자기 끊거나 너무 많이 마셨을 때 벌어지는 실제 체감 부작용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커피의 대표 성분이 뭐냐고요? 바로 카페인입니다. 이 카페인은 중추신경을 자극해서 우리를 깨우고 피로를 덜어주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카페인이 해롭다는 것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고요. 커피에는 카페인 외에도 클로로겐산, 탄닌, 폴리페놀, 아크릴아마이드, 지방산, 산성 성분 등 1000가지 이상의 화합물이 들어있어요. 이 중에서도 특히 카페인 외의 여러 물질들은 뇌와 위장에 직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는 주범입니다. 그럼 커피를 하루 34잔씩 마시던 사람이 갑자기 안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커피를 끊으면 두통부터 시작해서 피로감, 졸음, 기분 변화, 집중력 저하, 심지어는 근육통과 손떨림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대학생 81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을 24시간 이상 섭취하지 않았을 때 피로 37.7%, 졸림 17.6%, 두통 14.5%, 불안 8.3% 순으로 금단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금단 증상은 커피를 많이 마실수록 더 심해진다는 사실 쇼킹하죠? 여러분, 혹시 주말에 일어나자마자 두통이 심하다면 그건 커피 금단 증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중에는 매일 커피를 마시다가 주말에는 안 마시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증상을 겪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카페인 금단 증상은 보통 1224시간 이내에 시작되어 2일에서 3일간 심해지다가 일주일 이내에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증상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한 경우도 36% 이상이라고 하니 절대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요즘은 디카페인 커피가 나와서 이것만 마시면 우리 몸에 악영향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커피 속에는 카페인 이외에도 클로로겐산은 커피의 쓴맛과 톡 쏘는 맛을 주는 항산화 성분이지만 위산 분비를 촉진해 속쓰림 역류성, 식도염,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어요. 또 탄닌 성분은 철분과 결합해 체내 흡수를 방해하며 빈혈, 피로, 집중력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치아 표면에 달라붙어 변색을 유발하고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 변비 등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제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을 때 벌어지는 일을 살펴볼까요? 커피를 하루 34잔 이상 혹은 6잔 이상 마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이건 정말 충격입니다. 불면증, 불안감, 신경과민, 심박수 증가, 가슴 두근거림, 위장장애, 잦은 배뇨, 근육 떨림, 심지어는 골다공증 위험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실제로 하루 600mg 이상의 카페인을 섭취하면 불면증, 긴장, 혈압 상승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루 6잔 이상 커피를 마시는 경우 하루 1잔, 2잔을 마시는 사람들에 비해 치매 위험이 53%,
뇌졸중 위험은 17%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수치죠. 그리고 또 하나, 커피를 공복에 마시면 위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커피는 위산 분비를 촉진해서 공복에 마시면 속쓰림, 소화불량, 위염, 위장 질환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실제로 공복에 커피를 마신 사람 중 60% 이상이 위장 장애를 경험했다고 해요. 커피의 pH는 약 5로 위산의 pH 2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위장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카페인은 식도 하부 괄약근을 이완시켜 위산이 역류하는 현상까지 유발할 수 있으니 위가 약한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 하루 2잔 이상 커피를 마시면 장기적으로 뇌백질, 고강도 신호 용적이 증가해서 뇌졸중과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남 지역 60세 이상 노인 49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하루 2잔 초과로 마신 여성 그룹은 뇌백질, 고강도 신호 용적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이건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뚜렷하게 나타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카페인 분해 속도가 더 느리고 호르몬 영향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론은 뭘까요? 커피는 적당히 마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너무 많이 마시거나 갑자기 끊으면 다양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커피를 하루 34잔씩 마시던 분이 갑자기 끊으면 두통, 피로, 졸음, 기분 변화, 근육통 등 금단 증상이 생길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많이 마시면 불면증, 불안, 위장장애, 심장 두근거림, 심지어는 치매와 뇌졸중 위험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커피 한 잔이 주는 힘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힘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오늘 확실히 알아보셨죠? 앞으로는 커피를 마실 때 적당함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위가 약하신 분들은 공복에 커피 마시는 것 꼭 피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커피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사람에게 유익한 음료로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커피 전문점에 가면 커피 외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생과일, 즙과 건강에 유익한 차 종류가 많은지 살펴보셨나요? 커피를 줄이거나 끊으면 많은 분들이 건강이 크게 개선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여 맑은 정신으로 다음날 기분 좋게 일할 수 있으며 일의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속이 편안하게 소화도 잘 되고 위장 기능이 정상화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해집니다. 지금 갑자기 들어닥친 AI 시대, 과히 AI 혁명기에 접어들어 많은 직장인들이 내가 혹시 도태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에 살아남기 위하여, 아니 종전보다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려면 지금부터라고 커피를 끊고 맑은 정신으로 일하여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프로답게 자신의 가치를 높이면서 적응하며 일해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커피를 끊어보니까 무엇보다도 잠을 푹 자고 쾌적한 기분을 낮 시간에 유지할 수 있으며 속도 편하여 일의 능률도 오르고 머리도 맑아지고 하루 종일 맑은 정신으로 살 수 있어서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새로운 기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커피를 끊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같이 수면 부족과 뇌와 위장에 장애가 있는 분이라면 당장 카페인 중독에서 빠져나오세요. 거기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빨리 나오십시오. 망설일수록 나만 손해입니다. 망설이는 사이 커피 중독은 점점 더 깊어가기만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더 신선한 정보와 건강한 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